ICT 이너서클 트레이더 유튜브 구독자 200만 스마트머니 개념의 창시자 그의 핵심 전략 페어밸류 갭을 찾아라. 기간이 남긴 발자국 그 빈 공간을 채우러 가격이 돌아온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FBG가 너무 많아요. 뭐가 중요한 FBG인지 판단이 안 돼요. 추세 방향도 봐야 하고 볼륨도 확인해야 하고 오늘 ICT의 정석이 아닌 저 지표 센세만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세 채널, FBG, 볼륨 서프라이즈,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FBG 찾았는데 방향을 몰라요. 추세인 줄 알았는데 역추세였어요. 볼륨이 터졌는데 가짜였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FBG 찾는 법도 모르고 추세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볼륨을 보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근데 진짜 이 모든 건 세 개가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좋은 FBG나 추세나 볼륨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지표예요. 첫 번째, 추세 채널, 지금 방향이 뭔지. 두 번째, FBG, 진짜 FBG는 뭘까? 세 번째, 볼륨 서프라이즈, 이게 진짜 힘인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는 트렌드 임펄스 채널입니다. 검색창에 트렌드 임펄스 채널을 검색하시고 하나만 나오죠? 이걸 클릭. 쉽게 말하면 이 지표는 추세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차선이 있잖아요. 중앙선도 있고 위아래 갓길도 있어요. 이 지표도 똑같습니다. 가운데 추세선이 있고 위아래 채널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특정 거리 이상 움직이면 추세 전환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계단처럼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빨간색이면 하락 추세인 거고 녹색이면 상승 추세인 거예요. 늘 이건 똑같죠? 녹색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 웬만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신호로는 이 채널 상단 위로 복마감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떠요. 반대로 이 녹색 채널에서 하단부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녹색 삼각형이 뜹니다. 즉 이 녹색 삼각형은 롱 기회인 거고 적색 삼각형은 숏 기회인 거예요. 이 지표의 핵심은 추세 추종 매매법이에요. 기본 전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롱 진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삼각형이 뜨면은 진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숏 진입은 적색 삼각형이 떴을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상승장에서 눌림목이고 하락장에서 반등 숏이에요. 즉 채널 색과 반대로 가면 안 되는 추세 추종 기법이죠. 그런데 이 삼각형 타점만 알려드리면 지표 센세가 아니죠. 또 특별한 방식을 알려드려야죠. 먼저 이 지표는 단타할 때 매우 좋아요. 제가 15분봉 BTC를 기준으로 백테스팅 한 걸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구간을 보시면 삼각형이 나오면서 계속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손절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입을 계속 롱으로 했어요. 삼각형이 안 떴을 때는 중앙선에서 진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때 진입하셔도 돼요. 하지만 늘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현재 보면은 채널을 이탈한 상황에서 삼각형이 떴잖아요. 이런 거는 진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수입의 형태로 꼬리만 남기고 몸통이 내부에 있는 거, 그런 것만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다시 빠져나오면서 이 빨간색 채널을 만들 때 손절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녹색. 이 빨간색 채널을 만든 순간 손절을 했다면 0.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쭉쭉 다시 익절을 하겠죠. 보시면은 이 구간이 단타로 했으면 계속 익절 구간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돌파 숏을 갔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녹색이 생겼잖아요. 그럼 바로 손절을 하시면 돼요. 이건 보시면 2.56%로 손절폭이 커요. 엄청. 하지만 이 구간 전환되고부터 숏을 계속 쳤다면 풀로 마이너스 10.5%를 먹진 못했겠지만 단타로 계속 수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름숏으로 계속 갔다면 이 이상의 수익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위치를 했다면 최대 약 3%가량의 이 손절폭보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해서 다시 0.4% 손절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숏을 갔다면 2%가량이 손절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 시그널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중앙선 터치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2%가 손절 났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수익이에요. 2.4%, 2%, 2%, 약 2%가량의 계속 수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탈된 구간들에서는 진입하지 않아요. 이런 구간, 여기도 그렇고. 채널 밖으로 이탈됐다는 건 역추세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추세가 이어지면 최소 2개 이상 겹쳐요. 여기도 한 7, 8개고, 여기도 7, 8개고, 여기도 한 4개 정도고, 여긴 한 3개고, 여긴 2개, 여기도 한 7, 8개, 여기도 한 7, 8개. 그래서 이 방식은 심플하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녹색이면 롱만 보고 적색이면 숏만 본다. 채널에 이탈된 롱이나 이탈된 숏은 진입하지 않는다.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추세의 방향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페어 밸류 갭 찾아야죠. 두 번째 지표는 페어 밸류 갭이에요. 지표 검색란에 Fair Value Gaps by DGT를 검색하시고 클릭. 이 Fair Value Gap 줄여서 FVG라고 할게요. 이 FVG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가격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너무 빨리 움직여서 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된 구간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엘리베이터 10층에서 1층까지 중간층으로 안 멈추고 쭉 내려간 상황이에요. 즉 2층하고 9층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거고, 그게 이렇게 FVG로 표기가 됩니다. FVG의 조건은 3개의 캔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캔들의 꼬리랑 세 번째 캔들의 꼬리랑 이렇게 갭이 있죠. 이 구간이 FVG고 이 지표가 그걸 한 번에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FVG가 왜 중요하냐면 가격은 결국에 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즉 기간이 남긴 발자국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처럼 이렇게 주황색은 마이너스 FVG고 이 파란색 박스는 플러스 FVG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FVG의 타임 프레임을 이렇게 15라고 보여주고 퍼센트로 몇 퍼센트까지 차고 떨어졌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FVG 매매는 간단해요. 마이너스 FVG가 형성되면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하시면 되고, 플러스 FVG가 형성된 구간은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FVG마다 이 중앙 50% 구간들도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가시면 이렇게 하이 타임 프레임도 체크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4시간 봉의 타임 프레임도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시간 봉까지 같이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 타임 프레임이 겹치는 구간은 더욱 지지저항이 강력해요. 상위 타임 프레임이라는 건 더 큰 돈이고 더 강한 레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레벨과 겹쳤다는 건 그만큼 더 강력한 지지저항 구간이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배운 트렌드 임펄스 지표랑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강력한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임펄스 채널에서 상단부에 갈수록 오름숏이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FVG가 이 4시간 타임 프레임도 이렇게 있고 15분봉도 겹쳐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손익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이때 선택해야 할 전략은 이렇게 나오는 플러스 FVG에서 롱을 가기보다는 여기서 숏을 노려보는 전략이 손익비가 좋을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녹색 채널에서는 롱만 보고 이 적색 채널에서는 숏만 보는 거였죠. 그리고 이 페어 밸류 갭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숏을 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채널 상단 이 부근이 가장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와서 내려갔죠. 계속 이럴 때는 숏만 보는 거예요. 아까는 진입 타점을 잡을 때 중단선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페어 밸류 갭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 구간 위로 복마감할 때 손절하면 되고, 상단에서 매매했다고 하면은 이 페어 밸류 갭 이탈과 채널 이탈을 같이 하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페어 밸류 갭이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손절을 조금 더 높게 잡아볼 수도 있겠죠. 계속 볼게요. 이 채널부터 FVG를 찍고
계속 내려가다가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왔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 15분봉 FBG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4시간봉 FBG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이타임 프레임인 FBG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을 하였고, 그리고 이 채널 상단과 FBG가 중첩된 구간에서 다시 윗꼬리가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채널을 거슬러서 이 구간이 지지가 강하다고 롱을 가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상방에서 숏을 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 윗꼬리를 찍고 내려가고 윗꼬리를 찍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지지가 엄청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채널이 연장되면서 길어지고 있죠. 그 말은즉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잠시 스탑해 볼 수도 있겠죠. 즉 관망을 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하지만 다시 내려갔는데 이 하이타임 프레임과 겹치는 플러스 FBG 구간을 결국 또 지지받고 올라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점점 길어진다는 거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전인 녹색을 만들었죠. 즉 이 FBG랑 이 트렌드 선만 있다면 정말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FBG 지표 설정한 하이타임 프레임의 논리와 이 임펄스 채널 3개 따라서 숏만 잡을지 롱만 잡을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임펄스 채널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었기에 우리는 이제 롱만 노린다고 했었죠. 근데 위에 보면은 이 4시간봉 하이타임 프레임하고 15분봉 FBG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즉 마이너스 FBG죠.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이 나올 수 있기에 돌파하는 돌파 매매보다는 이 임펄스 채널 하단부에서 눌림봉 매매를 하는 게 좋은 흐름인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임펄스 채널 녹색에선 롱, 적색에서는 숏만 보는 건 그대로 동일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봤어요. 그런데 진짜 거래량이 어디에 터지는지까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정밀한 신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지표, 볼륨 서프라이즈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볼륨 서프라이즈를 검색하시고 럭스알고가 만든 걸 클릭. 이 볼륨 서프라이즈는 쉽게 말하면 볼륨 예상 대 볼륨 실제 값의 대결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볼륨이 터졌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평소에도 터지는 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장이 게시하는 23시 반이면 원래 볼륨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 6시부터는 볼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시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장보다는 적고, 근데 이 지표는 이 시간대의 평균 볼륨을 계산해요. 그리고 지금 볼륨이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비교해줘요. 그래서 차트에 보이는 건 이렇게 회색 선은 현재 실제 볼륨 값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주황색은 예상 볼륨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보통 이 정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 볼륨이 지금 이 시간대 거래량보다 높으면 이렇게 위로 나와요. 회색선이 실제 볼륨이니까 주황선보다 위에 있으면 평소 시간대보다 볼륨량이 많다는 거겠죠. 그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막대로 표기가 되죠. 막대 녹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회색선이 높다는 거고, 즉 이 의미는 이 시간대의 예상보다 볼륨이 높다. 그 말은 즉슨 무언가 이 시간대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적색은 이 시간대보다 적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기관이 매집을 했다던가 팔았다거나. 이제 이 세 가지 지표랑 조합을 해서 매매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두 가지 지표의 조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였죠? 첫 번째, 임펄스 채널이 녹색이면 롱, 적색이면 숏만 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임펄스 채널 3개 따라서 FBG 구간에서 눌림롱, 반등 숏 같은 매매법을 하고, 하이타임 프레임에 FBG가 중첩된 구간에 따라서 큰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추세 전환이 나올 확률까지 계산을 하는 거였죠. 세 번째, 이 서프라이즈 지표를 통해서 이게 진짜 추세 전환 확률인지 추세가 이어질지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실제 ICT
키는 시간대에 따른 주요 유동성 구간을 표시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전 주간, 전날 고점 저점, 뉴욕 모닝타임 고점 저점, 미드나잇 오픈 프라이스, 9시 반 오픈 프라이스 등등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저 지표 센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볼륨 서프라이즈 지표로 시간대 거래량의 괴리를 포착할 겁니다. 이 논리는 제가 만든 거여서 저 말고는 알려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이 볼륨 클러스터를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지표의 조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논리 그대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특이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이 작은 초록 막대들은 그 시간대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다는 의미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11K 정도, 이 부근에서 이 회색 선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의 의미는 이 시간대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것은 추세의 지속이나 반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건 그 전에 임펄스 채널 색입니다. 이 임펄스 채널이 적색인 구간에서 하방으로 나오면서 이 구간 보시면 이 회색 채널이 11K 이상으로 뚫렸죠. 이것의 의미는 추세의 지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K 이상을 임펄스 채널 색이 유지될 때 3번 이상 이렇게 찍히면 추세 전환 확률이 생기니까 이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추세 전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하셔야 해요. 그 세 번째가 찍히고 추세 전환됐죠? 그럼 우린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지표 논리대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작은 이 볼륨 클러스터들이 추세 지속을 나타내죠. 이 구간에서도 11K 이상을 찍으면서 추세 지속이 계속되었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녹색에서 하방으로 꺾이면서 11K가 넘으면 추세 반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방으로 뚫으면서 이 녹색인데 녹색이 상승 추세잖아요. 그런데 상방으로 뚫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죠. 이건 추세 지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동일합니다. 임펄스 채널 적색에서 크게 볼륨 클러스터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뚫렸죠. 이것 또한 추세 지속 패턴이겠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반전이 되면서 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잠시. 그럼 우리는 바로 이때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 구간을 이렇게 익절을 하고 이 구간에서 손절만 하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리고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 이상의 볼륨 클러스터에 무슨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 다시 하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보시면 임펄스 채널은 녹색인데 계속 하락을 하죠. 즉 우리는 이 시그널로 이미 하락을 할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색에서 이 적색 임펄스 채널에서 3개가 11K 이상을 찍었죠. 그럼 우린 이 구간부터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여기부터겠죠? 다 적색 임펄스 채널에서 나온 것이고 정확히 이 구간에서 나왔거든요. 나오고 나서 꺾였죠? 그럼 우린 여기서 그냥 다시 별 특별한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지표 논리대로 계속 그냥 눌림론 가시면 돼요. FBG가 여기 있으면은 뭐 받치면 되고, 채널이 유지될 때는 계속 첫 번째 지표, 두 번째 지표 유지하면 됩니다. 이 볼륨 클러스터로 우린 추세 지지와 반전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별다른 시그널이 안 나오니까 채널 색이 이렇게 바뀌어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서프라이즈 지표에서 별다른 시그널이 안 나왔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을 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숏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 추세 전환이 나오고 그 이상의 뭐 3개 이상 나온 클러스터가 없잖아요. 그럼 아직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상승이 결국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가 나왔죠. 녹색에서 나온 거 하나, 여기는 적색에서 나와서 다시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 클러스터는 이 11K 부근을 같은 색으로 3번 이상 찍는 걸 본다던가, 이 채널 색이 유지될 때 3개가 같이 나오면은 추세 전환 확률이 높은 거고, 반대로 채널 색을 반대로 뚫는 거는 추세 반전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때 진입하지도 않고 관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같은 색으로 3개를 11K로 만들어서 명확한 반전을 확인하는지랑, 추세의 지속을 볼 때는 그 방향으로 녹색 채널이 유지될 때는 상방으로 11K가 나온다든지 상방으로 뚫으면서 11K를 뚫린다든지, 이 구간처럼 반대로 뚫리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간들, 적색에서는 하방으로 뚫리고 녹색에서는 상방으로 뚫리고, 그리고 이렇게 적색에서 연속으로 3번 이상 11K가 뚫리면 이렇게 반전이 시작된다.
이것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지표 논리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지표 3가지의 조합을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저 지표 센세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다 압니다. 이 지표를 조합한 간단한 통합 지표를요. 그래서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DN 임펄스 볼륨 FVG입니다. 볼륨 서프라이즈 지표의 값은 이렇게 오른쪽 바에 한눈에 보이게 표기를 하였고, 아까 제가 추세 반전 구간이나 추세 지속 구간들도 한눈에 신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논리들을 이 지표 신호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지표만 받아가지고 편하게 매매를 하려는 마인드가 있으면 애초에 열심히 하지를 않기에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지표 조합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후에 이 지표를 받아 가셔서 편하게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봤냐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내역을 캡처해서 제 카톡이나 텔레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거래소 가입 필요 없고 돈도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 수집? 그게 왜 필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지표 말고도 제가 이때까지 개발한 20가지 이상의 지표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성공의 척도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표 센세였습니다.